안녕하세요. 박하하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작가님이 매일 꾸준히 2년 동안 하고 계신다는 자기암시 문장들로 시작해볼까 해요. 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나는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다.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나는 매일 발전한다. 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마음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는 지금 필요한 모든 걸 갖췄다. 나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저는 이 작가님 컨텐츠를 들을 때마다 뭔가 모를 의욕들이 올라오는데요. 이 자기암시 문장들 중에 제일 마지막 문장, 나는 나를 믿는다. 이 말이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번아웃이 오고 또 무기력해질 때 힘이 되는 이런 문장들 덕분에 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셔서 이쯤 되면 누구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는 드로우 앤드류 님이세요. 현재 유튜브 채널 드로우 앤드류와 마세습을 운영하고 있고 앤드류를 그리다 라는 뜻의 예명으로 활동하고 계셔요. 앤드류 님이 어떻게 8평짜리 원룸에서 연매출 3억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었는지, 또 나만의 길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과연 그 길이 럭키, 운으로만 이루어진 건지, 오늘은 싱그러운 초록색, 그 초록색 책 속에 프리워커 드로우 앤드류 님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다산북스에서 펴내고 총 300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럭키 드로우, 운을 어떻게 당겼는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50,000짜리 이케아 책상에서 시작된 이야기. 한국에서 취업할 자신이 없었던 나는 우연히 지원한 인턴십 프로그램 덕분에 25살에 미국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돈이 없어 유학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한 내게 미국 인턴십은 한 줄기 희망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현실은 더 냉혹했다. 인턴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했고 3년 가까이 온 힘을 다해 일했던 회사로부터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늘 취업시장에서 뒤로 밀려났고 취업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낯선 땅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나에게 남은 것이라곤 나 자신뿐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나를 믿어보기로 했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리란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미국에 온 지 수년이 흐른 2017년, 유난히도 화창하던 캘리포니아의 여름날,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하던 길에 갑자기 차를 돌렸다.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무언가를 결심한 표정으로 빠르게 프리웨이를 달렸다.
내가 도착한 곳은 늘 가보고 싶었지만 미루고 미뤘던 오렌지 카운티의 헌팅턴 비치였다. 회사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2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며 처음으로 낸 거짓 병가였지만 양심의 가책은 없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주말에는 인파가 모이는 곳이었지만 평일 오전이어서 그런지 무척 한적했다. 노래를 들으며 해변을 걷다가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바다를 보았다. 해변을 향해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노랫소리와 섞여 내 머릿속 고민들이 잠자고 있는 문을 두드리는 듯 했다. 나는 지쳐 있었다. 미국에 온 지 수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내 미래는 불투명했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내 마음은 늘 답답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한국에 돌아가야 할까? 그때 마침 귓가에 익숙한 노랫말이 들렸다. Never gonna give you up. Never gonna let you down. Never gonna run around and desert you.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슬프게 하지 않을 거고 절대 버리고 도망치지 않아. 릭 에스틀리의 노래 Never Gonna Give You Up 이었다. 전형적인 사랑 노래였지만 그날따라 내 귀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로 들렸다. 어쩌면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슬프게 하지 않을 거고 절대 버리고 도망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앤드류, 너의 꿈은 뭐야? 이토록 간단한 물음에도 나는 왜 그동안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던 걸까? 어차피 내가 뭐라고 말하든 들을 사람도 비난할 사람도 없었는데 말이다. 실제로 그때 내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다.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만의 공간도 갖고 싶고 유명한 브랜드와 협업해 멋진 프로젝트도 해내고 싶어.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기에 내 입에서는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한참 동안 나 자신과 대화를 이어갔다. 나중에는 마치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 유명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상상을 하며 묻고 답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보잘것없는 내가 스스로를 응원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인정해주면 된다. 내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관심을 주면 된다.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세상과 나를 이어주면 된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이라는 레버를 당겨보는 것뿐이었다. 나는 먼저 나의 꿈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드로우 앤드류. 앤드류를 그리다. 드로우 앤드류는 내가 꿈꾸는 나를 그려나간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케아에서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가로 120cm, 세로 60cm짜리 책상 위에서 드로우 앤드류의 세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그래, 그건 내 인생의 럭키드로우였어. 5년 전 혼자 바닷가에 앉아 스스로에게 던졌던 물음들은 이제 수많은 인터뷰에서 내가 받는 질문이 되었고, 나는 당시를 추억하며 담담히 오늘을 대답하고 있다. 마치 미래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혼자 내뱉으며 꿈꾸던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수십만 명의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작은 이케아 책상에서 시작한 일은 8평의 작업실을 거쳐 내가 맛의 숲, 마이 쉐이프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50평의 한강뷰 작업실로 이어졌다. 내가 꿈꾸던 나만의 멋진 공간도 생겼고, 멋진 브랜드와 협업하며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려가고 있다. 누군가는 내게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맞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내가 당겼던 인생이라는 게임의 레버, 즉 멈추지 않고 시도했던 수많은 행동이 운과 만나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모든 순간 보장된 결과는 없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지만 나는 그저 나를 위해 레버를 당겼을 뿐이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두려워 미국 인턴십에 지원한 것. 안정적인 회사를 포기하고 이직을 선택한 것. 회사에서 느낀 열등감을 에너지로 변환해 인스타그램에 쏟아낸 것.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 유튜브를 시작한 것. 취업 비자가 만료되자 미국에서 쌓은 모든 걸 포기하고 귀국을 결정한 것. 한국에 돌아와 거액의 연봉을 거절하고 취업이 아닌 사업을 시작한 것. 지나고 보니 나를 위해 끌어당긴 선택과 도전, 그 모든 순간이 내게는 럭키 드로우였다. 이 책의 초고 과제는 밀레니얼 후배의 앞서가는 비밀 노트였다. 제목처럼 나는 밀레니얼 세대다. 저성장과 저금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계층 사다리가 무너진 시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아프기만 한 청춘이라고 부른다. 어린 놈이 벌써 앞서가는 비밀을 안다고? 나는 우리를 밀레니얼이라고 이름 지은 세상을 도발하기 위해 이런 발칙한 제목을 지었다. 지금도 내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DM에는 절절한 고민과 사연이 담긴 수백 통의 질문이 쌓여 있다. 저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문제점을 찾아주세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과연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질문들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일이 성공할지는 직접 해보기 전까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기에 함부로 답할 수도 없다.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이 질문에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얼마나 많은 레버를 당겨보았나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이기에 때때로 앞날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해지기도 하고 수많은 걱정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성공도 성장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럭키 드로우를 만들어 왔는지에 달렸다는 것을. 당길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결국 당신 몫이다. 2022년 1월 인생이라는 게임의 레버를 당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가 용기가 되길 바라며 드로우 앤드류. 부자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일로 돈은 잘 법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일한 만큼 받는 노동소득, 매입과 매출을 통해 버는 사업소득, 돈이 돈을 부르는 자본소득이 그것들이다. 월급이라는 노동소득에만 의지하며 살던 내가 회사로부터 독립해 여러 사업소득을 만들어 보니 세상에는 돈 버는 수단이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로 어떻게 행복하게 일할지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남들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나는 이것이 돈 버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진 이 시대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그 꿈을 보다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다. 2021년 1월 한 해를 시작하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하나 있다. 6개월 만에 1억을 벌고 배운 것들. 이 영상은 빠른 속도로 입소문을 타서 조회수 100만을 달성했고 당시 내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되었다. 수많은 좋아요와 긍정적인 댓글이 달렸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적지 않았다. 운이 좋았을 뿐이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희망을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부자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한 적도 없다. 그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나의 경험을 통해 알려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나는 그 후로 1년 만에 3배 가까운 소득을 벌게 되었다. 게다가 수익금의 많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수익 전환율이 낮다고 알려진 브이로그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마세습 채널에서 나왔다. 돈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온전히 내가 좋아서 만든 채널을 통해서 말이다. 나는 이 채널이 성장하는 과정과 방법을 드로우 마이 브랜드라는 시리즈 콘텐츠를 통해 모두 공개하기도 했다. 내가 운영하는 두 채널, 드로우 앤드류와 마세습 모두 돈을 버는 방식은 똑같다. 첫째, 내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공유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모은다. 둘째,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서비스나 상품으로 제공한다. 나는 드로우 앤드류를 통해 배운 방식을 마세습에 그대로 적용했다. 내가 회사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한 것처럼 말이다. 집을 꾸미거나 소품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잘했던 나는 브이로그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어 마세습이라는 유튜브 채널로 사람들에게 공유했다. 그러자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남겼다.
카메라는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영상 편집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음악은 어떻게 선곡하시죠? 저도 마세스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나는 이 댓글들을 보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브이로그를 만드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수요를 포착했다. 나는 이를 바탕으로 일상을 감성적으로 기록하는 법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클래스를 기획했다. 이 클래스는 오픈한 지 몇 분 만에 얼리버드 티켓이 매진되고 오픈 한 달 만에 대충 1억 원을 기록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세습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고 불과 6개월 안에 벌어진 일들이다. 혹여나 내 유튜브 채널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망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 자신이 있다. 그런 날이 오더라도 내 안에는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테니 말이다. 돈을 가장 잘 벌어다주는 컨텐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다. 나는 아직 부자가 되어본 적은 없기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잘 알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라는 뻔한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진짜 내가 경험한 전부다. 운이라고만 하기엔 이 성공 방정식을 통해 이미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돈을 벌고 있다. 일이라는 건 결국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레버를 당겨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내 꿈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충분히 잘 벌고 있다. 먼저 그만두지 않으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 역시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었다. 아니, 지금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한다. 특히 같은 선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만두는 모습을 볼 때는 나도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들 중 몇 명은 나보다 훨씬 실력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들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점점 희미해졌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그 일이 성공할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던 것이다. 면접에서 떨어져도 붙을 때까지 이력서를 뿌렸고,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들어올 때까지 새 상품을 올렸고, 조회수가 떨어져도 다시 오를 때까지 계속 컨텐츠를 만들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게임에 레버를 당겼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 낙심하고 있다면 미래에 성공한 당신을 상상하며 이렇게 응원하자. 난 실패한 게 아니야.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현재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며 내 일이 기대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고 있다. 월요일이 두렵지도 않고 밤늦게까지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투정을 부리지도 않는다. 가끔 밤을 새우고 끼니를 잊을 정도로 일에 열중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
오히려 일이 너무 재밌다. 나는 지금의 삶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 앞으로도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크리에이터이자 예술가이자 사업가로 살아갈 것이다. 그게 내가 받은 이 행운을 세상에 보답하는 일이 될 테니까. 자, 그러니 이제 당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보자. 당신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